에셋업 만큼 서클 인터넷 그룹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전망을 제시하는 것도 없을 텐데요. 에셋업이 서클에 대해서 좋은 점만 얘기하고 찬양하는 수준이라는 얘기가 많아서 정말 꾸역꾸역 억지로 악재를 찾아냈습니다. 어떤 악재가 있는지 진심으로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에셋업은 한국에서 가장 돈이 되는 정보를 주는 채널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흔히 서클의 악재라고 얘기하는 문제들은 사실 악재같이 보이는 호재이거나 문제가 되지 않는 이슈들이었습니다. 금리 인하로 인한 서클의 수익성 악화 문제는 지니어스 액트와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의 수혜를 입으면서 USDC를 대량으로 발행하면 오히려 수익성이 증가하게 된다고 했죠. 글로벌 증권사에서 서클의 목표 주가를 하향해서 발표하는 문제는 증권사들이 서클과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점 매수를 위한 의도가 담겨 있을 수 있고, 코인베이스의 목표 주가를 낮게 발표하고 나서 3개월간 2배 상승한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증권사들이 발표하는 서클의 목표 주가는 2026년 중반 이후에 전망을 내놓는 거라고도 했고요. 여러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건 테더와 서클의 강력한 선점 효과로 인해서 경쟁 상대가 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규모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파이를 나눠 먹어도 서클의 수익성이 증가하게 된다고 했죠. 정말 서클에 대한 악재가 있다면 에셋업만큼 객관적으로 바로 알려드릴 것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악재를 겨우 하나 찾아냈습니다. 미국에서 5개의 주요 은행협회가 서클을 포함한 암호화폐 기업들에게 은행 라이센스를 부여하지 말아달라면서 미국 통화감독청에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건데요. 5개의 협회들 중에는 ABA라는 미국의 대표적인 대형은행 연합 조직이 있습니다. 이 조직에는 JP모건이 포함되어 있는데, JP모건이 속해 있는 조직이 서클을 포함한 암호화폐 기업들의 은행업 진출을 반대한다는 게 아주 재밌는 사실입니다. JP모건은 서클의 IPO를 대표로 주관한 기업이면서도 서클의 2026년 하반기 목표 주가를 $80로 아주 낮춰서 제시했기 때문이죠. JP모건의 어두운 속내가 너무 훤히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각종 언론에서는 이 문제를 보도하면서 서클에 대한 투자 심리를 흔들어 놓은 걸로 보입니다. 중요한 건 이 문제를 보도한 언론사들 중에서 메이저 언론사는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건데요. 공신력 없는 언론사들만 이 문제에 대해서 보도했고, 그마저도 기사가 많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분석해볼게요. 은행권에서 암호화폐 기업들이 은행업에 진출하는 걸 공식적으로 반대한다는 건 서클을 포함한 암호화폐 기업들이 전통적인 금융을 위협하는 높은 레벨에 도달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은행들의 아주 강력한 경제 상대가 된다는 걸 은행들 스스로가 인정한 거죠. 서클이 신탁은행 라이센스를 따내면 서클은 본격적으로 제도권 디지털 은행이라는 위상을 얻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미국 통화감독청은 서클을 포함한 암호화폐 기업들에 대해서 신탁은행 라이센스 심사를 거절하거나 중단할 그 어떤 의사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은행들이 겁먹어서 떼쓰는 거라고 보면 되죠. 메이저 언론사도 아니고 공신력 없는 언론사들이 뿜어내는 이런 류의 뉴스 프레임 전략은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해온 이슈를 만들어서 투자 심리를 흔들기 위한 고전적인 패턴입니다. 과거부터 경쟁사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기존의 강자는 언론을 동원해서 대중의 심리를 흔들고 경쟁자를 규제하기 위한 여론을 형성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글로벌 대형 은행들의 자충수가 됐네요. 오히려 서클을 공식적으로 동급 경쟁 상대로 인정했다는 거니까요.